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9번째 저격수다 진행을 맡은 여명입니다. 네, 저희가 이 패딩을 껴입은 이유는 정말 너무 추웠기 때문인데요. 여기 방에 지금도 난방 기업 엄청 장사는 아니죠? 네, 보면은 이게 설악산 기온이 영하 27도예요. 이게 와, 가능한 장난이다. 날씨인지. 장난이다. 네, 저는 살면서 이렇게 추웠던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보통 다 옛날에 전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요? 추웠었는데. 네. 이게 또 80년대 이후로 최고의 추위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어쩐지 좀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추워서 추위에 대한 걸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명 씨 여기가 옷에 뭐 흰가루가 묻어있네요. 그 무한도전 보면 바보 그거 할 때 안 보셨나요? 텔레비 안 바보들이 여기 하얀 거 가루 묻히고 났었는데 바보 마냥. 이거 네. 제 화장품이 이렇게 닿아가지고 화장품. 이건 화장을 하면 안 되는 옷인가 봐요. 보호막이 떨어져 나갔군요. 보호막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이 정도로 춥습니다, 여러분. 아. 보호막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인 건 뭐 다들 아실 테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추위, 날씨, 기온, 뭐 지구 온난화 이런 얘기를 그냥 뭐 음모론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해요. 맞아요. 어, 시작하기 전에 백두산이 지금 영하 35도래요. 백두산이 영하 35도인데 그 김정은이가 뭐 하는 그 날짜에 맞추려고 지금 거기서 발전소 공사를 하고 네.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 5월 보니까 노동절 준비로 아니 다 얼어 있는데 거기서 망치질을 계속 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해. 뭐 이제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걔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죠. 네. 맞아. 더 슬픈 건 음.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일하던 인부들을 대피시키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이게 금액이 없고 물량이 딸려서 2만 명은 그냥 백두산에 남겨놓았어요. 웃으면 안 돼. 되게 슬픈 얘기야. 2만 명이면 저 북한 지배층을 규탄합시다, 여러분. 규탄합시다. 죽일 놈들. 규탄. 나쁜 죽일 놈. 놈들. 네. 아무튼. 네. 근데 무슨 일 여러분, 아니죠. 특히나 근데 지금 같은 한파 있으면은 막 여러분들도 TV에서 보실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니까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움과 추움의 양극화가 생겨서 지금은 더 추워진다. 뭐 이런 논리들을 많이 보셨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선 기온을 결정하는 것이 해류예요. 뭐 네. 한류가 흐를 때는 추워지고 난류가 흐를 때는 따뜻해지고 그래서 지금 좀 이상 기온이었잖아요. 이게 이 해류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또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이렇게 춥다고 해요. 북바람이래요. 짱 추워. 너무 어쩐지 추워요. 춥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지고 막 지구 온난화라서 몰디브는 없어지고 라는 거를 많이 들어서 네. 항상 자기 전에 막 소원을 빌 때 그 비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 온난화를 멈추게 해주세요였어요. 순수해요. 이미지 세탁하는 거예요. 정말 싸움 잘하는 거 빼려고. 진짜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제가 한대포 활동하면서 뭔가 그런 합리주의적인 책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보니까 이성에 관한 책. 지구 온난화는 음모론이다 라는 말도 많더라고요. 그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정부 시민 들어보셨나요? 그죠. 뭐 옛날에는 지구가 냉각기로 간다고 분명히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온난화로 간다라고 막 떠들고 다니네? 막 이런 여러 네. 이야기들을 펼치시는 분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구는 뭐 냉각기야 온 빙하기와 해빙기. 빙하기와 해빙기를 반복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해빙기인 또 주간이라고 단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연구에서는 그걸 또 소빙하기라 하더라고요. 빙하기가 옛날에 빙하기가 있었던 건 다 알죠. 그게 일단 대규모 멸종을 이끌었고 인류가 살아온 그기도 하고. 근데 소빙하기라는 것도 정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온차가 그 빙하기만큼 크진 않는데, 근데 작게나마 거기에 대한 영향을 다르게 주는 걸 또 소빙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는 또 이렇게 찬반이 갈립니다. 있다 없다로. 그냥 저는 저희가 뭐 이쪽 전공자들은 아니니까 근데 항상 느낄 때 네. 환경 하시는 분들, 그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성향으로 보면 좌익적 세력분들이 항상 주장한 논리가 멸망으로 치닫는다 뭐 이런 논리예요.
지금도 이렇게 추위가 있고 뭐가 있고 할 때마다 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지구를 우리가 너무 괴롭혀서 이렇게 됐다. 막 이런 논리인데 솔직히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이 뭔 것 같으세요? 자. 가장 큰 주범,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해요. 이산화탄소? 친구는? 일반적으로는 프레온가스라고 알고 프레온가스? 있죠. 뭐 이거? 그러니까 뭐 사람들 뭐 보통 아니면 원자력 발전이나 뭐 자동차 매연 이런 건 줄 알잖아요. 소방기예요, 소방기. 메탄가스예요. 가축들이 내뿜는 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뭐 그림으로 만들어서 동물 보호 단체에서 뭐 소를 먹지 말자, 그러니까. 뭐 채식을 하자라는 식으로 또 이런 운동 단체도 생기기도 했죠. 그분들은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본인들 돈벌이니까 그러는데 그럼 사람들이 얻는 그 육식을 함으로써는 편익과 건강과 이런 건 또 뭘로 치환할 거냔 말이에요. 사람이 고기를 안 먹으면 금방 늙는다고 하더라고요. 안 늙으시겠네요? 얼마나 육식하고 계시고. 네. 제 생각은 또 두 분 생각이 좀 다른데요. 아, 어떻게 다르죠? 일단 예명님께서는 프레온가스라고 했는데 제가 지구온난화는 같이 얘기하면 온실 효과가 같은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온실 효과는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메탄이나 오존층 파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산화탄소 아니냐라고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자체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라는 거죠. 물론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기체는 많아요. 무거운 기체들은 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죠. 왜냐하면은 온실 효과 일으킨다는 자체가 기체가 무거워서 거기 빠져나가지 머무르면 못하게 만드는. 열을 이제 걔네가 더 흡수해서 이게 다른 데 안 간다는 거죠. 정확하게 네네네. 얘기하자면은. 근데 일단 오존층 파괴에만 극한된 얘기 정도로 알고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오존층은 혼자 재생을 해요. 산소이기 때문에. O2는 O3로 햇빛을 받으면 변환을 해요. 이과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유일한 이과. 네. 그래서 또 메탄 가스는 소의 메탄이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가스가 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메탄이 소 방귀에서 나오기도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인간의 방귀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너무 미미하고 또 이 자연은 이런 메탄 기본적인 원소들은 순환이 돼요. 순환이 되는데 우리 과학자들이 그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산화탄소요? 네, 이산화탄소가 네. 주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중점인데 동위원소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동위원소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동위원소가 무슨 뜻이죠? 보통 이 분자나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들 있잖아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이산화탄소이지만 여기서 그 중성자가 하나 둘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다르죠, 아무튼. 그래도 네. 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연 상태 아까 메탄이나 자연 상태의 이산화탄소는 여기서 보면은 이산화탄소 경우는 그러니까 탄소에서 탄소 동위원소와 그 13인 경우가 자연에서 순환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라 보는데, 근데 인간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산화탄소 C가 12와 14의 증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약적 증가가 있고 거기에 따른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뭐 가스 배출이나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니까 지구온난화가 생기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사람이 인구가 증가하고 네. 있고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구 온난화로 아니, 이어지고 아니, 있다는 아니, 거죠. 기계나 이런 메탄이나 것들, 사람 내쉬고 그러니까 이런 동위원소로 보면은 메탄이나 사람이 내쉬고 그런 이산화탄소는 다 이렇게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양이 얼만큼 되는지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 만드는 이산화탄소가 문제인 거죠. 그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10이랑 14 탄소의 이 C에 12와 14에 있는 동위원소를 추적하다 보니 이건 인간이 만든 거였다. 그러니까 아티피셜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죠 기계나 이런 것들이 네, 만들어진 뭐 것들이 이제 늘어나서 지구 네, 온난화 공장 네. 돌리거나 그런 데서 네, 나오는 그래서 이산화탄소. 지금 지구 온난화의 뭐 주범 원인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런 말도 해요. 지구라는 자연은 상당히 자기 회복력이 좋다. 네. 그래서 지금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이게 높아진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극단적인 뭐 태풍도 불고
이렇게 북극 공기, 찬 공기가 내려오고 그렇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자정 능력의 하나라는 거죠. 또 그렇죠. 근데 네. 지구가 진짜 의외로 자정 능력이 되게 굉장하죠. 굉장하죠. 자연은 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좀 근데 지구 온난화라는 건뭐 여러 가지 부정되긴 했잖아요. 근데 근데 우리가 논의하는 거와 다르게 과학자들이 반반 나눠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 분야에 논문 낸 논문 수와 이 논문 낸 과학자들에서 97%는 지구 온난화가 인간에 의한 게 맞다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구 온난화라는 용어 자체가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메르스 같이. 네, 그냥 일반 감기의 변형인데 메르스라고 이름 붙임으로써 사건이 더 심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구 온난화가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라는 이 가설에 대해 파생되는 부수 효과들, 취하고 있는 이건들, 연구비 이런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얘기 말고 막 지금 눈 막 엄청 많이 오고 너무 춥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주도 난리 났습니다. 결항되고 난리도 아니죠. 네, 지금 제주도 계속 결항이고 그 안에 공항에 지금 6만 명 네. 묶여 있대죠. 그래서 막 중국인 관광객들 막 그 안에서 깽판 치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데스크를 점거했다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결항이 되고 있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까 이 중국인들이 성이 난 거예요. 또 왜 성을 내지? 심지어 두 분은 아예 공항 문을 뜯고 탈출하셨대요. 한마디로 무비자 입국? 네, 미립국이 된 거죠. 미립국의 형식이 된 거죠. 그게 인천에서 일어난 일이고 제주도에서는 아예 카운터를 점령하고 그렇죠. 해결해내라. 왜 안 뜨냐 이렇게 막무가내로 떼를 쓰고 있는 거죠. 중국인 우선 홍기를 안 관광객분들이. 힘든 게 아니, 다행이네요. 대국이니까 자연을 거스를 수 있는 분들이셔서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지금 그래서 난리 났어요. 막 정말 그 난리 안에 롯데리아가 장사가 엄청 잘 된대요. 그 제주공항 안에. 때아닌 특수. 엄청 특수고 면세점 장사 엄청 잘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자꾸 식료품이 떨어져 가니까 그게 섬이라 그리고 잘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하나 또 선동식으로 막 최근에 SNS 지금 조금 뜨거워졌던 게 그 사람들이 이제 바닥에서 자야 되니까 네. 바닥은 차갑잖아요. 네. 근데 제주공항에서 파는 박스가 만 원이래요. 그래서 10,000원짜리 박스 사서 펴서 잔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제주공항 이 나쁜 놈들 요 때 아닌 특수를 노려서 박스에 폭리를 취해? 막 이제 이런 분노성 글들이 엄청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 네.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 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공항에서는 정식적으로 그 규격된 박스를 10,000원에 팔아서 그 비행기 안에 실어서 보낼 때 10,000원 수화물 박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데 그거를 사서 하는데 또 막 또 분노에 차신 분들은 제주공항 또 막 비난하고 지금 그런 네. 것도 있어요. 우리 또 국민들의 고질적인 분노병. 기업 혐오 기업 혐오. 혐오 의식을 또 만들어낸 음모론 같은데요. 사실 제주도 일반 국내 관광객이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택시 기사가 10만 원을 요구했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공항에서 자자 했는데 뭐 박스가 10,000원이다 라는 게 뭐 트위터에 확산되면서 그죠. 이런 또 음모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폭리 취하는 거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요. 폭리 취하는 것도 능력인데. 이익 취하는 거랑 폭리 취하는 걸 일단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뭐요? 어떤 게 나오나요? 만약에 미국에 폭풍우가 불어요. 네. 거대한 폭풍우가 불어서 다 날아갔는데 식료품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식료품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공짜로 나눠줄 수 없으니 비싸게 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라면 한 박스에 뭐 10만 원 이렇게 여기에 대해 이게 나쁜가 옳은가라는 논쟁을 책에서 풀어 나가요. 네. 여기에 대해 이게 과연 그 매점은 나쁜 걸까요? 그렇게 그 주제 가지고 이슈화 시키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색다른 의견이네요. 아예 너무 나쁘지. 그 상황에서 그죠.
그 상황 그러니까 마치 삶이 영화인 것처럼 인류애가 발생해서 막 나 굶어가면서까지 먹여주고 그런 건 현실에서는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 저 매정한 사람, 저 나쁜 사람 막 이렇게 되는 게 또 그건 잘못된 또 현실인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비슷한 책들이 많잖아요.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정택 씨? 저는 안 읽어봤어요. 아니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아,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봤죠. 근데 최정부님이 전 말씀하신 게 참 인상 깊었던 게 그게 바로 마이클 샌더를 비판하는 네. 내용이거든요. 모든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사례를 맞아요.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현실 그걸 읽는다고. 게다가 또 그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대한 이점을 취하신 대단하게 분이잖아요. 대단하시- 오면 몇 억 벌어 가십니다. 그분. 강의료로. 우스갯소리로 마이클 샌델이 우리나라에 온다라고 하면은 돈 벌러 오셨네. 그러고 오는 용돈 벌러 분들도 오셨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런 기혼 현상 뭔가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몰아가고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또 그럼 또 그 사람들은 또 부자가 돼요. 맞아요. 환경운동가들은. 그러면 네. 그러는 게 과연 옳은가.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정대협 얘기했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분들, 이 뭘 위해 활동하는 분들은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직업이- 환경은 나빠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돈벌이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네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환경 단체들이 꽤 많잖아요. 주로 진보 진영에 포진되어 있는데 구럼비 바위 예를 들어서 네. 구름이가 그 그냥- 제주도 그거죠. 해군기지 네, 못 만들고 해군기지. 했던. 네. 여기에 대해 구럼비 바위가 뭔지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전혀 이름을 몰랐어요. 붙여놓은 겁니다. 아 저거 부셔주면 가슴 너무 아픈 막 이런 이름 붙여놓고 소리도 만들었겠죠. 마치 그 바위가 무슨 제주도의 엄청난 상징이고 그게 제주도를 부셔지면 지켜줬거나 뭐. 그게 부셔지면 자연이 모두 파괴되는 것인 것 마냥 국방이 없으면 자연도 없다라는 걸 왜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느냐라는 게 얼마나 저는 바보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음. 더 이 얘기에 이어서 더 네. 모순적인 거는 그 가수 이효리 씨 있잖아요. 네. 제 어린 날의 우상이었는데 진짜 이효리 예쁜 것 씨가 같아. 환경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높여왔잖아요. 육식 안 하시고 그래서 모피옷 안 당연히 입으시고 그 해군 기지 때도 뭔가 트위터를 하셨어요. 음. 근데 그런 분이 제주도에 수많은 그 산림을 부시고 난 옷은 어떻게 입는지 모르겠어. 목화 죽이는 거 아니야 뭐. 네, 오늘 가슴 아파서 어떻게 입어? 그 구럼비 바위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바위를 지키자고 했던 분이 뭐 수많은 제주도의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치고 본인의 개인 집을 지으셨어요. 어,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과거에 네, 저도 큰 모순 하나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북극곰 보통 뭐 환계 단체들이 얘기할 때는 북극곰 살리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의외로 중요한 게 북극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한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아. 빙하가 녹는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코카콜라밖에 없구나. 네, 사람들이 보는 거 어. 북극곰 볼 수 있는 거 동물원이나 코카콜라 광고밖에 없는데 또 연구도 활발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걔네는 얼음 위에 살거든요. 아. 사람이 어떻게 얼음 위에 갑니까? 근데 또 그 사람들은 북극곰 가지고 감성을 팔지만 의외로 얼음이 녹았더니 북극곰들이 육지에 가서 육지에서 더 잘 산다는 연구도 있어요. 오. 걔네 짱 무서운 애들이잖아요. 걔네는 짱 무서운 엄청 애들이라서 sulfur한 아이들. 네, 그래서 연구자들도 가까이 못 그러니까요. 가거든요. 오, 맞아. 아니 근데 되게 색다른 그러네. 관점이네요. 네, 북극곰을 연구도 안 해봤으면서 연구도 안 했고 무슨 얼음 위에서만 꼭 북극곰을 살게 해야 된다는 네, 물론 익사한 북극곰들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겠죠. 뭐 있어요. 수영해갖고 말라 죽는 사진을 수영을 네. 잘한다는데 많잖아요. 너무 많이 수영을 해야 돼서 탈진하고 익사하는 북극곰들이 비슷한 발견되는 논리가 이제 거거든요. 그런 거죠. 아이슬란드가 이제 그 지금 온난화 때문에 막 얼음이 녹아가지고 아이슬란드가 이제 네, 그게 녹아서 잠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게 땅이다 보니까 섬이다 보니까 물이 많아지면은 이 섬이 오히려 떠오르는 그래서 아이슬란드가 고도가 더 높아졌대요. 이제 그런 거랑 또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그게 사실 말이 되나요? 근데? 뭐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에 잠겨 있다가 물이 더 많아지면 얘가 좀 더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아무튼 네. 그래서 네. 네, 이건 아직 정말 인간이 밝혀낸 지구도 다 안다고 하지만 그래요. 극히 적은 거예요. 이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 근데 제 생각에도 이런 그 제주도의 그 바위나 이런 북극곰이나 너무 상징적인 거에 감성에 호소해서 감성에 호소해서 저희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추운 얘기. 추운 얘기하고 아, 있는데 근데 원래 추운 얘기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서 파생되는 환경, 기온, 자연 얘기를 하려고 주제를 잡은 거여서 네. 막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네. 그런 말을 믿고 싶은 게 네. 그 광고 카피 문구인데 네.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감동을 했죠. 그러니까 네. 비슷한 광고가 SK 광고 중에 사람은 생각합니다, 기술은 이룹니다 이런 광고가 있어요. 인간은 기술 때문에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건데 누군가는 그 기술을 못마땅해 하고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기름은 계속해서 한정자원 30년 남았다고 몇십 년 전부터 30년 남았다는데 지금도 30년 남는다는 말은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한다는 소리잖아요. 기술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화 같은 것도 조금 더 그런 기술에 조금 더 과학적인 영화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생각을 이성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류의 영화, 특히 마션 같은 영화가 좀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마션이나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 인터스텔라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정반대. 인터스텔라나 아바타 같은 영화들은 나쁜 영화라고 저는 혼자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스텔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도 재밌게는 봤습니다. 어떤 점에서 제일 재밌게 보였어요? 저는 우선 첫 번째는 네. 되게 보수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인간의 뭔가 이성과 거대 힘 이것이 그러니까 비록 약간의 대중을 속일 수는 있어도 네. 인류의 그 목숨을 존속해 온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거는 비과학적이긴 한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그래서 난 그게 못마땅하다. 그게 뭔가 하세요? 과학 다 필요 없이 아빠 사랑하니까 막 한다는 거 자체가 이제 그런 이성적인 생각과 이런 걸 좀 무시하고 오히려 인간애가 과학보다 우선이 된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듯한 영화라고 보여서 아바타도 비슷하고요. 네. 저는 그거 보고 좀 충격받았던 게 인터스텔라 보고 보통 막 영화 보면은 근미래 아니면은 엄청 미래를 다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미래에서 막 우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우주 밖에 산책 나가고 뭐 우주선 타고 산책 나가고 외계인이나 그게 전자하고 한 2020, 30년 막 그런 영화 아닌가요? 50년? 그런가? 뭐 어쨌든 그렇고 조금 먼 미래잖아요. 네, 근데 그건 또 조금 먼 미래인데 근데 그게 아닌 영화는 조금의 과학 발전으로 뭐 이렇게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 타거나 그 정도에서만 부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인터스텔라에서 좀 감명받았던 게 딱 지금 현재 인간과 다를 거 없는 근미래에서 갑자기 이제 미래랑 연결해주는 그 연결다리를 묘사했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공식이 완성되고 설정이 신선하다. 네, 설정이 그 사이를 연결해준 설정을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설정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선했어요. 그 설정이 과학이 아니고 그냥 외계인인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그 공식이 완성되는 건 그냥 중력 떠서 이 우주선 만드는 공식인 거고. 근데 사실 그게 원래 현실 과학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서 SF 하다 진짜 보니. 마음에 안 네. 들었어요. 네, 저희가 네. 저희가 이 추위부터 시작해서 뭐 인터스텔라로 마무리를 여기까지 했는데 왔네요. 좀 한 명씩 요약을 해봅시다. 도대체 이거에 무슨 생각들이 가지고 이거는 있는 그냥 어. 추위에 대해서 그냥 환경이나 이런 거. 네. 네.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저는 뭐 기술이 인간을 발전시키리라 라는 말도 믿지만 그러니까 환경을 지키는 건 소중해요. 소중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개발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권을 취하고 편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은 소중히 여기되 지나친 환경 우선론, 뭐 과거로 돌아가자, 농촌으로 살자, 무슨 오래된 미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 것, 자연에서 가치를 찾자 이것은 이제 현대인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나친 음모론은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잘 살면 극빈곤층이 없어져서 오히려 복지가 자동적으로 잘 된다라는 말이랑 비슷한 것처럼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환경적으로도 저는 좋을 거라고도 봅니다. 이게 이상한 말처럼 들으실 수 있지만 안 좋은 곳은 안 좋아지더라도 우리들의 삶은 무조건 나아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손택 씨는 뭐 저는 기술이 인간을 발전시키리라 이 말 자체가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좀 같은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사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문에 써져 있던 말이거든요. 그냥 들어보면 좋은 말이잖아요. 왜냐면 노동이 왠지 우리를 뭐 입장에 따라서 돈도 벌어서 우리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제 요지는 그런 표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노동에 관한 어떤 표가 있으면은 그게 좋은 걸 나타내주는 반면 어느 곳에서는 그에 대한 부작용이 우리를 죄어오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 기술 발전도 좋지만 이 인간이 지구 온난화가 사실이라면 인간이 하는 행동 자체가 우리를 또 죄어올 수 있는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걸로 또 이끌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환경을 조금 더 중시해보자. 뭐 네.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다. 경각심을 갖자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추위에 대한 얘기도 해봤지만 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요즘 총선이 다가오면서 또 청년 정치라는 그죠. 말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이고 있어요. 청년 엄청 뜹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온 사진은 이렇게 아직 못 보셨죠? 이 네. YMCA래요. 아무튼 어느 대학생 단체에서 저기 보여드려야죠. 어느 대학생 단체에서 왜 청년 정치라고 워딩은 띄워놓고 정말 청년이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것이 청년 정치 필요한가? 우리 정치 현실에. 두 번째는 청년은 그러면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가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어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 정치는 필요하겠죠. 그 나이대를 대변을 해야 되고 막 하는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청년 정치 하신다는 분들 그리고 새 정치 하신다는 분들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신다는 분들이 과연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차별점을 두는 거잖아요. 구태 정치, 과거 정치와 차별을 두고 나는 젊으니까 청년 정치를 할 수 있어라고 말은 하는데 다를 바가 없어요. 페이스북만 봐도 전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 이렇게 많이 정치하는 줄 몰랐어요. 지금 선거철 되니까 젊은 분들은 웬만하면 다 정치한다고 막 나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년 정치를 한다 하는데 청년 정치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고 뭐가 본인이 차별점인 것도 하나도 못 봤고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답답한 현실에 대해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정말로 대부분의 청년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분들이 네. 그냥 기성 정치인이 젊은 피부 가죽만 쓰고 얘기를 하는 것과 할 다름없는 바가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더하기 전문성 결여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그렇죠. 봐요. 그럼 과연 종택 씨는 청년 정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기자회견 봤는데 뉴스로 개인적으로 네. 이 사건에 관해서만 이 사건을 토대로 네. 얘기하자면은 청년 정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소위 얘기했을 때 다른 데서 얘기하면 뭐 국민의 이런 아까 정부님이 뭐 우린 국민의 그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국민을 전체 대표하는 건 또 아니었어요. 또 아까 얘기했던 뭐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 노동자라고 해서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청년이라 하지만 전체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걸 모토로 하는 건지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과연 청년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정치인들이 청년의 대표성이 있느냐부터 네. 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청년 관련돼서 이익단체나 이런 게 시민단체 많아지는 건 좋은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자기들이 난 청년이다 우리는 청년을 대표한다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큰 모순점이 아닌지 생각이 그리고 청년 정치 하신다는 분들은 확실히 조심해야 될 것이 누군가는 아무튼 정치권에 갈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네. 그럼 마치 김광진 의원처럼 이상한 행동을 해서 오히려 청년들을 욕을 먹일 수도 있어요. 사상적인 확신성이 없다던가 경제적 개념이 없다던가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유명세만 타가지고 정치권에 가버리면은 오히려 저러니까 젊은 놈들은 정치를 하면 안 돼 라는 낙인을 찍게 만들 네.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일부 청년 정치인들의 그런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오히려 다른 청년들이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제 생각이 비슷한 게 보통 정치인 우리 욕하고 뜯곤 하지만 밥상에서 근데 정치인 하시는 분들 최소한 어디서 변호사 생활 오래 했거나 엄청 배우신 네, 분들입니다. 검사 생활을 오래 했거나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은 시민단체 생활을 오래 했거나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거기에서 투철하게 조직을 이끄시거나 그러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청년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 대변한다 하고 한다는 게 자체가 10대 뭐 슈퍼스타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걸 저스틴 비버나 다른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해지고 싶다는 이미지가. 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단순히
10대, 20대한테 인기가 많다고 네. 청년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면은 그게 연예인 인기 투표와 다를 게 없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씨가 음.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에 나온다고 깨버리겠다고 도전장을 나갔죠. 내밀었고 네. 또 반대편에서 이동학 이동학. 네. 또 이분도 청년이라고 분류할 수 청년 있는데 유니온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동학 씨는 그 새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했어요. 네. 또 젊은 청년 티오로 이 두 분의 이 지역구 대결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준석 씨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동학 씨도 좋아하지 않는데 그분들 자체가 구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상 안철수 대 이준석을 본다 하면은 네. 네. 개인이 이뤄놓은 성과나 이런 건 솔직히 안철수 의원이 훨씬 크죠. 훨씬 크죠. 엄청난 사람인데 그렇죠.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지금 당장 유명세도 있고 젊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한번 싸웠을 때 저도 손해볼 게 없어요. 그렇죠. 얻는 그냥- 것이 더 크죠. 네, 다음번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만약에 이런 데 참여를 했다라면 본인이 구태 정치인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도 청년 정치를 말을 하면서 뭐가 청년 정치인지 모르겠어요. 느낌상 전혀 와닿지가 않잖아요. 네, 마치 과거 문재인 아저씨가 선거구 나오셨을 때 손수조를 내놓는 것 마냥 손수조도 청년 정치로 나왔었는데 도대체 뭐가 청년 정치인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렇죠. 지역 색깔 때문에 표는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분은 아마 요번에 뭐 유명세가 얻었으니까 국회의원 뭐 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게 과연 네. 청년 정치인가? 그래서 아까 저희가 논의했던 것처럼 네. 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나선 분들이 구태 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안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과연 저는 청년 정치이란 워딩 자체가 저는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일단 젊은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주목 많이 받는 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지역구에 2명씩 나온다는 것도 이슈를 끌 수 있다는 면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일단 이 사람들이 일단 그렇게 크게 자기를 색깔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 슬로건도 청년이다 하는데 되게 막연한 그렇죠. 슬로건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인기 투표에 지나지 않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그렇게 하면은 뭐 인지도 높은 뭐 우리 청년층에게 뭐 청년 남자층에게 인지도 높은 하면은 저희 뭐 일본 AV 배우 한 명 구해다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 하다 하면은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을 수도 있겠죠. 유럽에서는 AV 출신의 네. 모델이 또 그 의원 선거에서 하원 선거에서 봤습니다. 네 어디 나라야? 득표율을 얻었다고. 이탈리아야? 동유럽이요. 동유럽? 뭐 네. 체코나 뭐 이쪽 이쁘세요 그분들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아 진짜? 네, 그런 사례 뭐 될수 좋겠지만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네. 하는데 그거 말고는 내세울 수 있는 다른 가치가 있는지 맞는 말이에요. 사실 네. 또 이게 그 청년 정치인들만의 잘못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과연 그 특정 정당에서 혹은 뭐 민주당 이런 정당에서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냐 이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무튼 아니 그 사람이 장기 말의 가치가 아니고 더 이상일 수도 있지만 네. 그냥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그렇게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구태 정치, 늙은 정치들을 볼 때 뭐가 잘못됐느냐를 봐보면 보스 정치, 개파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보다는 내가 짱이니까 니들 줄 서서 나 따라하면 공천권 줄게 뭐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개파 정치. 근데 청년도 비슷한 게 청년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게 보스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세워서 내가 젊으니까 나한테 한번 다른 청년들 줄 서보세요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정치하신다는 특히나 젊으신 분들 중에 정치하신다는 분들이 무언가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스 정치가 안 되려면 확실한 본인만의 정책과 하고 싶은 게 표방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보스 정치가 타파가 됩니다. 확실히. 그걸 또 표현하는 게 투표겠죠. 네. 근데 그거를 확실히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나오신 분들은 똑같은 거를 말을 하고 뭐 여기 잘해줄게요 저거 잘해줄게요 하는데 솔직히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국회의원은 그냥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거기 때문에 이거 헌법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선거만 터졌다 하면 이거 내가 지하철 하나 끌어줄게요, 여기 뭐 어떻게 해줄게요 라는 네. 거를 말하는 게 틀리지 않나. 네. 그래서 지금 청년 정치인들이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죠. 나는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과연 저는 이제 뭐 29,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뭐 무언가를 바꾸겠다 이런 정책을 제시하는 게 또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능은 할? 왜냐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릴 때부터 아, 이 나라는 뭐가 잘못됐지, 뭐가 문제일까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해요. 그렇죠. 그래야 그렇게 소양이 쌓인 사람이 나오는 건데, 그 정도의 만약에 사람이라면 아, 이거는 진짜 청년을 위해서 바꿔야겠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바꿔야겠다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선진문화 청년 정치일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저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이니까. 네, 저도 네,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은 청년 정치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을 하시지만 청년 엄청 정치에 대한 필요하죠. 기대가 네. 되게 큰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럼 전 한편으로는 청년이란 세대를 특정화시키는 것이 이게 좋은 현상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또 청년 중에 가장 어린 세대에 속하는 뭐 20대 초반 입장으로서 뭐 아, 청년을 귀여워. 그지? 특화시키는 것이 또 청년이요? 네, 어떠신가요? 저 청년이라 얘기했을 때 뭐 청년도 다른 세대처럼 서로 다른 계층,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엄청 많지 않을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어린 사람. 근데 이 세대구에 여기 이 선거구에서 좀 걱정되는 게 이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얘기 자체, 네. 그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잃을 게 없고 어차피 유명해지니까 그래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보통 선거라 하면은 자신이 가져온 걸 토대로 사람들에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증명해주기 위해서 그런 자리가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후보들이. 근데 이 지금 여기 선거판 자체가 청년의 다양한 뭐 어리고 많고 이런 청년의 경기를 모았는데, 이거 사람들이 반영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경험 한 번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네. 여성 비례 할당제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성 비례 할당으로 들어갔지만 네. 그분들이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 왜냐면은 나는 한 사람의 정치인이지 여성 정치인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여성 비례 할당으로 들어간 분들이 갖고 계세요. 네, 저도 또 거기도 비슷하게 네. 저번에 옛날에 예전 그 월드컵에서 음. 홍명보 감독의 팀이 완전 이렇게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완전히 박살나. 근데 홍명보 감독이 이 발언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래도 좋은 기회를 우리의 능력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반응 당연히 월드컵은 기회를 검증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러 가는 곳이지, 그렇지. 개인의 능력을 그렇지. 개인의 그 기회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마찬가지 여기 선거구도 이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러 온 건지 아니면은 자신의 기회를 위해서 온 건지, 특히 안철수 신당 지역구에서 경쟁적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게 네. 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좋은 어쩌면은 필사의 생각을 갖고 도전해야 되는 자리를 네. 단순히 뭐 검증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도구가 되면 안 된다고 네. 말씀하신 건데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정치권에서 규정해놓은 청년이라는 게 전 좀 잘못됐다라고 보이는 게, 최근에 특정 정당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특정 정당에 뭐 중앙 청년 해가지고 어떤 모임이 되어 있는 걸 페이스북 사진으로 봤어요. 분명히 중앙 청년 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뭐 으쌰으쌰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제가 장담컨대 38 밑으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40 중반 정도야. 근데 그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규정하는 청년은 뭐 달리기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면 다 청년인 것인가? 아니 진짜 청년은 말 그대로 한 32 이하, 그죠? 20살부터 32 이하 정도를 청년을 좀 이렇게 봐서 진짜 그 나이 때만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딱딱 트여주는 것이 청년 정치일 텐데, 이거는 청년 정치를 할 수 있는 방향 중에 분명히 그런 청년위원회 뭐 이런 거여서
있을 텐데 보니까 청년이 하나도 없는. 그렇죠. 그런 그러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또 80년생이랑 90년생 또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르죠.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년과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완전 청년의 달라. 개념이 서로 완전 달라. 다릅니다. 네. 맞아요. 45 이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그것도 청년이. 만으로. 만으로. 야, 씨, 네. 대단해. 이 문제에 대해 사실은 주제를 하자고 한 분이 종구 씨예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한마디를 해주시겠어요? 이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 청년 정치는 필요하다. 대신 본인들이 진짜 능력이 되고 생각이 갖춰졌을 때 나와라. 그래야 다른 청년들이 피해를 안 본다. 라는 네.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범한 청년은 없습니다. 비범해져 가는 청년이 있는 거죠. 노력해 가면서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는 50대, 60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의 지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인 후에 다만 청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싸우는 역할을 해야죠. 포퓰리즘과 싸우고 거대 악법과 싸우고 내 신념에 대해서 싸우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청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신념 없이 정치판에 뛰어들려면 대중으로 남아 있어야죠. 그렇죠. 아, 맞는 말입니다. 두 분이서 엄청 좋은 말 해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애기라 그래요. 네, 진짜 되게 청년 오브 청년이라서. 네, 아무튼 그러면 저희 네, 저희가 청년 정치인에 대한 생각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뭘 해요? 재미있는 주제로 네. 연구를 해봐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